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이은 여중생의 엽기적인 살인과 시신 훼손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죠.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현상들, 해법은 없는지 이니완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너무 최근에 엽기적인 사건들이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받는 거는 제가 전라도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예. 그게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랬을 때 막말로 이제 그 순천의 깡패들이 유명했어요. 그렇죠. 거기 원래 벌교 뭐 이런 데가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반바지 입고 여름에 뛰어다니는데 깡패 두목 만나면 와서 군밤 한 대씩 때리고 직접 맞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러면 제가 막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면 그게 또 서양 애가 욕을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한 대씩 더 때리고 또 구경하고. 예. 근데 대들었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심지어 그 깡패들도 애를 해치지 않았어요. 도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의과대학 다닐 때 1년 차 때 본과 1학년 때 단체로 빠따를 맞았어요. 예. 수련, 그러니까 의과대학 학생 때. 학생 때. 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3학년, 4학년 휴게실에서 담배 피웠다. 선배를 가운을, 해부학 가운을 안 벗고 들어왔다. 이제 분기를 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았는데 그 맞고 나서 저녁에 또 때린 사람들이 우리를 회식을 시켜줬어요. 네. 그 오해 소지가 있지만 건강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 병원에 한 분이 저를 때린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래 오늘 비가 올라 그런가 봐요. 30년 전에 맞은 게 좀 이렇게 아프네요. 예. 그게 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저는 늘 온돌방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 어른들 인터넷 이 게임 문화가 예.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게임 문화. 그냥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데 15살짜리인데 게임을 내가 봤더니 그 잔인성을 보고 예.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피 튀기고. 예. 그러니까 현실과 게임 속에를 구별을 못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돌방에서 어른들한테 지식도 배우고 지혜도 배웠지만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단단히 교육을 받았어요, 전라도에서. 예. 근데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만 탓할 게 아니라 사실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 잘못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그냥 끔찍한 일도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해를 하고 그걸 또 콘크리트에 넣어서 네. 이게 예전에 왜 일본에서 그런 네,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그게 아주 일본 열도를 아주 충격에 빠뜨린 그런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변태적이면서 죄책감이 또 없어요. 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해놓고서 아주 더 하고서 후회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시신을 유기하고 예. 또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던 듯이 생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김해 여고생 피살 사건의 가해자들도 그렇게 해놓고 또 자기 일상적으로 그렇죠. 뭘 했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죄책감을 못 느낄까?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 뭐랄까요, 정신적인 교육과 정신과학적인, 그러니까 안정된 가정에서 해도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중에 한 아이가 나타나서 이거 뭐 하고 있냐? 이거 말렸어야죠. 예. 그런 일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윤일병 사건도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주도하는 선임병이 있었고 네. 옆에 있던 사람들은 가담을 한 거죠. 네. 누구 한 명을 이제 왕따를 만들어 놓고 네. 그런 게 뭔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문화가 네. 요즘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선임병이 다 이제 엎드려 뻗쳐 해놓고 매도 때리고 했는데 누구 한 명만 그렇게 때리진 않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육사 같은 데를 나왔어요. 외국인 학교인데 규율이 많고 상급생 밥 날라야 되고 또 때때로는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맞는 것이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이 망가질도록 맞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폭력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누가 한 대 맞았다 그러면 큰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는 서로 동네에서 크면서 커피도 터뜨리고 그걸 잃는 친구는 아주 정말 상대를 안 했거든요. 예. 우리 사나이들끼리 이런다. 근데 모르겠어요. 남자가 이 남자의 명예라고 그럴까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가 남자인 것도 좀 무너졌고 또 정상과 비정상, 예. 변태적인가 정신과 의사들이 아마 저보다는 훨씬 잘 알 것 같은데 이 가상적인 세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 속에. 아까 말씀하신 예. 예. 그런 게 영향을 예, 그런 것 상당히 같습니다. 주고 요즘 아이들이 사실 이제 되게 자녀가 한 명인 경우가 예.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우리 어머님이 12를 목표하고 6을 낳았는데 제가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였는데요. 예. 형들이 4명 있으니까 어떤 뭐랄까요. 가족 안에서 이제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귀하니까 또 어렸을 때 가령 폭행을 해도 그냥 할아버지 상투 잡아도 괜찮다. 그 서양 가정도 그렇고요. 좋은 가정은 그 아이들을 어른한테 되는 거 안 되는 거 분명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꼭 체벌을 한다는 거. 저는 철학이 그래요. 10세 미만은 어느 정도 체벌이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0살 넘으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컴퓨터 하지 마라. 벌과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가정교육을 되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건이 군대에서 일어나거나 학교에서 일어나거나. 그래서 예. 저도 이번에 무슨 의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부름 받았는데 워낙 제가 문무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는 안 갔지만 병영무대. 예. 병영훈련.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다녀왔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대한민국 국군을 정말 존경했거든요. 예. 그 짬밥 먹고 그 고생하고 대한민국 군인이 정말 고생해요. 그런데 이거는 고생을 넘어서 이제 변형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군대 문화를 회복시킬 건가? 군대에 갔다 온 아이들이 수련시키면요 훨씬 나아요. 일반 아이들보다. 다녀오지 않은 아이고 수련이보다 책임감 강하고. 예. 원래 군대가 얼마나 멋있는데요. 예. 단체 생활 한번 해보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대를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다리 뻗고 자는 게 다 군인 때문에 아닙니까? 저녁에 음식점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자유라는 게 그래도 지켜지니까 군인들한테 무한히 고마운데 어떻게 이걸 고칠 건가? 물론 대통령께서 이제 잘못한 사람을 확실히 그럼 옳은 얘기예요. 책임을 소지를 끝까지 일벌백계하겠다. 오늘 사실은 대통령도 갑자기 막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가 막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장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벌백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발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귀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랍니다. 네, 지금 대통령 표정이 사실은 지난주가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관저에서 방콕 휴가를 보내고 나오셨는데 이런 또 큰 사건이 터져 있으니까 아주 얼굴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 공약에도 학교의 폭행을 없애겠다는 4대 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건 뿌리를 뽑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짜증스럽죠. 그리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보고 체계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뭐 어쨌든 간 이거를 근데 막 보고가 어떻게 됐느냐 예. 그것보다 이 일을 어떻게 이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이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왜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원인부터 이거를 뽑아야 됩니다. 그 교황께서 오시잖아요. 네네. 교황께서 오시면 사실 이게 일대 사건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뭐랄까 우리 사회의 어떤 정신문화랄까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좀 정화가 되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거든요. 오셔가지고 세월호 유족 생존자도 만나신다고 하고. 요번 교황은 예. 정말 천주교의 자랑이에요. 네.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큰 집에 안 살겠다. 너무 넓다. 교황청 지차기 집이. 그래서 작은 아파트로 가고 예. 또 평민들하고 섞이고 사실 교황이 어떤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자면 넘지 말아야 될 선 너무 소탈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제 예. 세속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격식 없는. 격식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교황이 참 경호대들이 엄청 고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 근데 그분이 남미 교황이고 아주 보기 좋아요. 네. 우리 개신 역사적으로 보면 천주교가 부패해서 개신교가 개혁으로 나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개신교인인데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고 천주교한테 거꾸로 배워야 될 점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직접 집전을 하시는데 북한에도 초청을 했던 모양인데 북한 천주교 신자들은 지금 서울에 가기가 좀 생각이 많다. 이렇게 좀 거절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10년 전에 신부님 모시고 장충 성당, 네. 북한의 성당의 하나입니다. 장충성당. 네, 예. 거기 갔어요. 다녀오셨군요. 예, 거기에 있는 예. 신부들은 교황청에서 세례를 받은 신부가 아닙니다. 임명된 신부들이 아니에요. 진짜 신부가 아닌 그러니까 거. 스스로 길러낸 신부들입니다. 예. 근데 처음으로 우리 마르놀드 신부 중에 한 분이 그분 이름 얘기하면 싫어할 테니까 예. 미사를 처음으로 교황청 신부가 집도를 했어요. 우리가 보는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조금 복잡하기는 했는데 예. 아주 그분은 이제 정치적인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원수를 품어야 된다 아주 좋은 메시지로. 근데 예. 놀랍게도 북한 신도들이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부들하고 일을 해보니까요. 그냥 예. 신부님들은 섬김과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냥 고통을 즐기는 분들이니까 예. 북한에 가면 아주 뭐랄까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정말 수녀님들도 그렇고 북한에는 환영받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정치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네. 그냥 순수하니까 우리 그분은 안내원들의 그냥 신뢰도 다 받아버렸어요. 예. 한 번 방문하고. 예. 그렇습니다.